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여동생의 비밀은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 몇 분, 그리고 동생의 정말 친한 친구들 몇 명 말고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 비밀이라는 것이 창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 아빠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우선 우리 집을 소개하자면 부모님과 제 여동생, 그리고 저까지 4식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두 분 다 태권도 유단자이고 저와 여동생도 태권도를 웬만큼 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만큼 잘하지는 못하는데요. 저보다 제 여동생이 태권도에 특출난 재능이 있어 보였는데 부모님을 닮은 것인지 배우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어요. 덕분에 저는 항상 여동생의 그림자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다행히 제가 공부라도 잘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늘 비교당할 뻔했네요. 제 여동생은 공부는 보통이었지만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겨서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부모님과 여동생이 면회를 온 적이 있었는데 선임들이 소개시켜달라고 어찌나 난리를 치던지 난처할 정도였어요. 그런 여동생은 엄마 판박이었는데요. 우리 엄마도 상당한 미인이시거든요. 특히 우리 엄마의 태권도 실력은 어마어마한데요. 아빠마저도 인정할 정도였어요. 아빠는 항상 나는 우리 집에서 고개 숙인 남자야. 길을 펴고 살 수가 없어. 농담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 부분은 아빠와 제가 같은 신세였으니 전 아빠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결혼 전 아빠가 엄마에게 한눈에 반해 그때는 한참을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그때는 정말 내 이상형이었는데 그때 눈에 콩깍지가 씌었던 거야. 나도 여리여리하고 오빠 무서워 뭐 이런 여자랑 결혼했어야 해. 예전에는 그렇게 다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는데 이젠 아마도 지나가는 뱀도 맨손으로 잡고 남을 거다. 아빠가 한숨을 쉬면서 말을 했는데 아빠 말대로 엄마는 여성스러움이란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분이시거든요. 그랬던 아빠였기에 아빠는 제 여동생이 운동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얼굴도 예뻤던 동생이 그저 공주처럼 자라기를 바랐거든요. 아빠는 동생의 옷을 살 때면 항상 핑크색 원피스나 머리끈을 사서 집에 가져왔고 그런 원피스를 입은 동생을 보며 그렇게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동생은 원피스를 참 싫어했어요. 오히려 운동복이나 청바지를 더 좋아했거든요. 유전자의 힘이 참 대단했던 것이 아빠가 포기할 정도로 태권도에 열중했고 운동할 때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 여동생을 보며 아빠조차도 포기하기에 이르렀는데 나는 우리 딸이 그냥 공주처럼 자랐으면 좋겠는데 발레를 배워보는 게 어떻겠니? 발레복도 엄청 예쁘고 발레가 얼마나 우아하니? 동생에게 말을 했지만 뭐? 발레? 나는 그런 유치한 거 딱 싫어. 동생은 단박에 거절했고 발레가 왜 유치해? 발레하자, 응? 아빠 소원이야. 아빠가 동생에게 애원까지 했지만 그동안 아빠가 사다 준 원피스도 꾹 참고 입었는데 그럼 앞으로 원피스도 안 입을 거야. 동생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빠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동생이 운동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하지만 동생은 엄마의 유전자를 그대로 닮았던지라 아빠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 아빠는 항상 실망했지만 동생도 항상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성장했고 저는 현재 결혼 전이지만 동생이 몇 달 전에 결혼을 했는데 동생은 그런 과거를 싹 다 지우고 결혼을 했어요. 매제는 제 여동생의 여성스러운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는데요. 매제가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오던 날 우리 시은이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나? 아빠가 물었어요. 시은이요? 시은이야. 엄청 여성스럽고 예쁘고 마음씨도 정말 곱고요. 매제가 대답을 했는데 그런 매제의 대답에 제가 그만 마시던 음료수를 뿜어버리고 말았어요. 얘가 왜 이래? 엄마가 놀라서 제게 화장지를 건넸고 화장지를 받아들며 제가 시은이가 여성스럽다고요? 놀라서 물었는데요. 네, 저는 살면서 시은이처럼 예쁘고 여성스러운 사람은 처음입니다. 매제가 다시 힘을 주어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대화를 듣던 동생이 저를 째려봤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섬뜩하든지 말이죠. 동생과 매제는 한눈에 반했다고 했는데 평생을 그렇게 안 바뀌던 동생이 매제로 인해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 모습에 엄마 아빠도 많이 놀란 모습이었는데 동생은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했어요. 잠시 후 매제가 가고 난 뒤 야, 너 연기 진짜 잘하더라? 제가 동생을 비웃으며 물었는데 왜?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오빠가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야.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주말에 하루 종일 집안에만 처박혀 있으니 뭘 알겠어? 동생이 저를 놀리며 말을 했어요. 그런 동생을 보며 걱정이 조금 되었는데요. 매제는 동생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공부만 했던 공무원이었는데 그냥 한마디로 샌님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제 생각에 매제와 동생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는데 너 근데 전에 네 과거 말했냐? 제가 동생에게 물었어요. 내 과거? 뭐? 어떤 거? 동생이 다시 물었고 야, 너 그거 말해야지. 너 전에 그거 했던 거. 뭐? 오빠 그 얘기 꺼내지도 마. 그 사람 여자가 그런 거 하는 거 진짜 싫어한단 말이야. 내가 전에 그런 거 한 거 알면 기절할걸? 그니까 입도 뻥끗하지 마. 알겠어? 안 그러면 오빠 나한테 어떻게 되는지 알지? 여동생이 제 얼굴에 발을 쭉 뻗어 보이면서 저를 째려봤어요. 그런 여동생의 말에 제가 알았어. 다만 내가 걱정돼서 그렇지. 나중에 매제가 알게 되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진짜 네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제가 급히 말을 했지만 오빠만 입 다물고 있으면 절대 모르니까 오빠만 입 조심하면 돼. 알겠어? 촉새도 아니고 입이 그렇게 싸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 여자친구가 없지. 동생이 말을 했는데 동생은 저를 놀리는 듯 했어요. 그런 동생을 보며 그럼 너 자주 모이는 그 모임은 어떻게 할 건데? 너는 그렇다 쳐도 사실 그 사람들 딱 한눈에 봐도 표시나. 그건 뭐라고 할 건데? 저도 지지 않고 동생에게 물었는데요. 그거야 대충 둘러대면 되지. 동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어요. 미쳤구만. 암튼 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하고 너 실수나 하지 마. 혹시라도 너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매제 앞에서 지금처럼 발차기 그런 거 할 생각도 하지 말고 거기 스치기만 해도 그냥 골로 가니까 제가 동생에게 말을 했는데 동생이 저를 있는 힘껏 째려보고 있어서 제 방으로 얼른 도망갔는데요. 어찌되었든 매제는 제 동생의 과거를 모른 채 결혼을 했어요. 매제가 공무원이라며 부모님도 좋아하셨고요. 그렇게 결혼을 한 동생은 한동안 조용한 것 같았어요. 나름 연기를 잘했던 것인지 안 들키고 잘 사는 것 같아서 저는 별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는데요. 매제와 동생은 우리 집에 정말 자주 놀러 왔는데 그 샌님같이 생겼던 매제가 틈만 나면 군대에서 정말 힘들게 근무했던 이야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기보다 좀 허세가 있어 보였어요. 그 말에 아빠가 오 아주 듬직하구만. 거기가 근무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대단하구만. 이라고 매제를 한껏 띄워줬는데 그렇지 거기가 좀 힘들긴 하지. 근데 사실 시은이에 비하면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지. 과일을 먹던 제가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어요. 제 말에 매제가 네? 시은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놀라서 물었어요. 그 순간 부모님과 동생이 저를 있는 대로 째려봤는데요. 아니야. 그냥 그렇다는 거지. 난 땡땡 부대 나왔는데 거기서도 편한 데 근무해서 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지. 형님 땡땡 부대 나왔어요? 우리는 거기 군대라도 안 봐줬는데 편한 데서 근무하셨네요. 매제가 말을 했는데 그러게 나는 뭐 편한 데 있었지. 좋겠어. 전방에서 근무해봐서. 제가 약간 비웃으며 말을 했어요. 사실 저는 속으로 전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거기가 빡센 거면 어휴 내 동생은 생각하기도 싫다. 이 순진한 인간아 그만 좀 나불거려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매제의 말을 듣고 있던 동생이 우리 남편이 아주 듬직하다니까? 전방에서 근무하는 게 어디 보통 일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라며 매제를 칭찬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는데요. 그 뒤에도 매제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군대가 어땠는데 전방에서는 맨손으로 그냥 막 뱀도 잡았다라든지 멧돼지를 타고 놀았다는 등 그런 얘기를 수시로 했어요. 저는 그런 매제가 그저 가서러울 뿐이었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동생의 정체가 탄로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동생의 정체가 탄로났고 매제가 그런 동생을 보며 입을 딱 벌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사건은 어느 날 매제가 취해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매제가 허세가 좀 심한 편인데다가 나이도 젊은 사람이 가부장적인 생각도 굉장히 강해서 동생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한참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바깥 사돈어른이 아주 가부장적인 사람이라 거기서 배우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 같은 것이 있었는데 사실 공무원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자부심이 있을 만한 건 맞긴 한데 그 허세가 생각보다 조금 심했어요. 거기다 동생은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매제가 회식이 있거나 친구를 만난 뒤 취해서 들어오는 날이면 내 친구들 만나보니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더라? 너는 진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해. 사실 나 정도 되면 정말 괜찮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너랑 결혼해준 거잖아? 라는 말을 수시로 했던 모양입니다. 동생 말로는 결혼 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을 계속 했다고 했는데요.
처음 한동안은 동생도 많이 참았던 것 같은데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듣기 싫어지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동생도 슬슬 짜증이 났던 것 같은데요. 그날도 매제가 잔뜩 취해서 들어왔는데 야, 너 내 친구 성민이 알지? 걔 와이프는 대기업 다니는데 연봉이 엄청나더라? 걔네 결혼한 지 지금 3년 됐다는데 이번에 엄청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하더라? 우리는 언제 이사 가냐? 난 그래도 공무원이잖아. 근데 네 월급은 솔직히 좀 심하지 않냐? 너는 다들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뭐 한 거냐? 동생에게 짜증까지 내면서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 말에 나는 그 시간에 다른 걸 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매번 그렇게 누구랑 비교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동생이 매제를 나무랐다고 하는데 아니 사실 네 월급 좀 심하잖아. 어떻게 종일 가서 일하고 오는데 그 월급을 받아올 수 있냐? 나는 그게 더 아이러니하다. 이미 취했던 매제의 입에서는 더 심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매제의 말에 폭발을 한 동생이 그렇게 따지면 자기 월급 우리 오빠 월급에 비하면 그냥 껌값밖에 안 되는 월급이지. 우리 오빠 월급이 얼마인 줄 알아? 우리 오빠도 공부 꽤 잘했거든? 그래서 나는 공부 잘하면 다들 그 정도 월급은 받는 줄 알았는데 이건 뭐 공무원이란 타이틀 빼놓고 뭐 하나 쓸만한 게 없어. 매제에게 쏘아붙였던 모양입니다. 뭐? 껌값? 너 말 다 했어? 왜? 너는 사람 기분 따위는 생각도 안 하고 나를 친구 와이프들이랑 허구한 날 비교하잖아. 그래서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하는 건데 왜 기분 나빠? 공부 잘했다고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하더니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이 안 서나 봐? 공부만 잘하면 뭐 하겠어. 완전 이기주의인데. 계속 참기만 하던 동생이 마구마구 쏟아내버렸답니다. 야, 여자랑 남자는 다른 거지. 어디 여자가 남자랑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해 이 삐리리야. 라고 말을 하던 매제가 순간 눈이 돌아가 버린 듯 했는데요. 옆에 있던 리모컨을 들어서 제 동생에게 던져버린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상 초월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리모컨이 동생의 팔에 딱 하고 부딪혔고 그 순간 동생이 화를 참지 못했는데요. 순간 그동안 숨겨왔던 동생의 본능이 깨어나듯 순식간에 파바박 하는 소리와 함께 매제가 내동댕이 젖어서 대자로 뻗어버렸다고 합니다. 번개처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매제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주섬주섬 일어나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요. 야, 남자가 겨우 이런 일로 주저앉냐? 너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멧돼지 등에도 막 올라타고 다녔다며. 자, 덤벼봐. 전방에 있었던 네 실력 좀 확인해보자. 라며 동생이 바로 다리와 손을 전투 준비 자세로 갖췄다는데요. 뭐야, 여자가 감히 남편을 이 지경을 만들어? 너 미쳤어? 매제가 흥분해서 동생에게 달려들었고 동생이 그런 매제에게 왼손을 그대로 앞으로 뻗으며 전광석화처럼 잽을 날려버린 모양입니다. 그렇게 동생이 날린 잽에 제대로 얻어걸린 매제의 코에서 빨간 무엇인가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야, 너 뭐야?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너 깡패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하네요. 그럼 매제를 보며 잽도 하나 제대로 못 막는 주제에 허세란 허세는 다 부렸구만. 멧돼지를 타고 다녔어?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참자 하니까 내가 우스웠지. 동생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하다가는 야, 너 전방에 있었다며. 거수경례는 똑바로 할 수 있는 거냐? 전방에 있었던 건 맞는 거냐? 동생이 매제를 크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너 같은 찌질이랑 못 살겠다. 머리에 똥 만들어서 허세만 가득하고 여자보다 뭐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맨날 된장녀 타령이나 하고 있지. 너는 똥통 허세남이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동생이 나와버렸답니다. 그 뒤 동생은 우리 집으로 들어왔고 그런 동생을 보며 놀란 엄마가 뭐야, 너 갑자기 왜 온 거야? 최서방이랑 싸웠니? 라고 물었는데 허세만 가득한 인간이 주댕이를 나불거리더니 나한테 리모컨을 던지잖아? 동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더니 엄마, 나 오랜만에 힘썼더니 배가 고프네. 밥 남은 거 없어? 엄마에게 물었어요. 그 말에 엄마와 제가 혼비백산을 한 채 너 설마 최서방 어떻게 한 거 아니지? 엄마가 울상을 지었어요. 동생아, 너 설마 매제한테 발차기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지? 네 발차기면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어. 너 자체가 인간 병기야 이거사. 너 그럼 감옥 가야 해. 제가 말을 했는데 저는 그때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제 말을 듣던 동생이 살짝 어깨만 턱 건드렸는데 뒤로 넘어가던데? 아, 진짜 옛날 생각나더라. 그때 같았으면 아유 진짜. 그리고 왼손으로 잽을 날렸는데 코에서 씨빨건 게 줄줄 나오더라. 오른손으로 날렸으면 지금쯤 입원했을걸. 전방에서 멧돼지 등에 올라타고 다녔다고 발광을 하더니 멧돼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몰라. 엄마 나 배고프니까 밥 줘.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엄마와 제가 놀라서 입만 딱 벌리고 있었지만 동생은 상관도 하지 않고는 냉장고에 있던 열무김치에 밥을 푸더니 고추장에 들기름까지 넣고는 쓱쓱 비벼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동생은 집에 돌아갈 생각도 없어 보였고 며칠 후에 매제가 저기 장모님, 시은이가 연락이 안 돼서요. 라며 우리 집으로 왔는데요. 자네 어디 부러지고 그런 거 없었나? 어깨뼈 괜찮아? 엄마가 물었고 네, 그게 좀 시퍼렇긴 한데 병원에서 뼈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구만. 자네 큰일 날 뻔했어. 그러게 시은이한테 왜 리모컨을 던져? 매제를 나무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취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시은이는 집에 없나요? 그날 매제는 다시 맨정신으로 돌아와 있었는데요. 매제는 평소에는 멀쩡하다는데 술만 마시면 그런다고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동생이 방에서 나왔는데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집에 가자. 매제가 동생의 눈치를 보며 말을 했는데 싫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그러니까 당신은 돈 많이 벌고 똑똑한 여자 만나서 잘 살아. 동생이 무심하게 TV를 보면서 말을 했어요. 자기야, 진짜 잘못했어. 요 며칠 동안 생각해봤는데 나 자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매제가 울먹이기까지 했는데요. 남자가 울기까지 안 해? 알고 보니 치졸함과 찌질함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구나. 동생이 다시 매제에게 쏘아붙였어요. 자기야,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매제가 계속 빌어댔고 옆에서 보고 있던 엄마가 자네 절대 물건 같은 거 던지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시은이 눈 돌아가면 자네 큰일 나. 이만하길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 매제에게 말을 하던 엄마가 매제의 몸을 여기저기 계속 훑어보고 있었는데요. 목이랑 특히 어깨 부분을 자세히 확인하다가는 자네 혹시 갑자기 어지럽거나 그런 건 없지? 구토가 쏠린다거나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야 해. 알겠나?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엄마는 매제가 그 정도인 것에 그저 고마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매제를 보며 매제, 이번에 우리 시은이가 하는 거 봐서 알았겠지만 시은이 전에 직업이 군인이었어. 여자 특전사였어. 이 특전사는 말이지 전방에서 멧돼지 등에 올라타고 다니는 거랑 차원이 달라. 낙하산 타고 하늘에서 막 내려오고 얼굴에 검은 거 막 칠하고는 보트 타고 침투하고 눈 내리는 날 강원도 대관령 눈밭에서 실전 격투술인가 뭔가. 아유, 내 동생이지만 나도 무섭더라. 쟤 인간 병기야. 한 번은 결혼 전에 여자 특전사 동기들이랑 밖에서 놀다가 남자 여럿이서 찝쩍거린 모양인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아주 아작났어. 내가 그거 합의 보느라 아유 진짜 생각하기도 싫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은이랑 같이 살려면 명심해. 당부를 했어요. 그 말에 매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는데요. 네? 특전사요? 시은이가 특전사였다고요? 매제가 놀라서 물었고 맞아, 나 특전사였어. 근데 그건 그냥 과거여서 말을 안 했을 뿐이야. 당신 그거 마음에 안 들면 이쯤에서 빨리 갈라서자. 이번에 하는 건 보니 당신하고 나랑 잘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난 진짜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미 망한 것 같고 자기가 싫다고 하면 나도 미련 없어. 동생이 매제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 동생의 말에 매제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는데요. 잠시 후에 그래도 자기랑 살래. 자기 없이는 못 살겠어. 매제가 동생에게 말을 했고 그럼 앞으로 또다시 물건을 던지거나 말을 함부로 하면 나도 못 참는다. 나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 알지? 동생이 큰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런 동생의 말에 알겠어. 매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 대답할 때는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알겠습니까? 동생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 말에 매제가 깜짝 놀라서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순간 엄마와 제가 그저 어리둥절을 한 채 서 있었고 말이죠. 아무튼 그 뒤 매제는 정말 많이 변했는데요. 어느 날은 우리 집에 와서는 형님, 거수경례는 말이죠? 라고 말을 하더니 자 보십시오. 거수경례는 손을 이렇게 하고 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요즘 군대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주방에서 과일을 가지고 오자 벌떡 일어나더니 충성! 감사히 먹겠습니다. 라며 거수경례를 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마시던 물을 뿜어버렸는데요. 그렇게 둘은 이제는 제법 잘 맞는 것 같았는데 매제가 동생한테 호신술 등을 배우기도 하며 신기했어요. 특히 매제는 동생의 발차기 모습에 환호했는데요. 와, 완전 멋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물개박수를 쳐댔어요. 가끔 여기가 군대인지 집인지 헷갈릴 정도로 말이죠. 알고 봤더니 둘이 수준이 아주 딱 맞더라고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부모님과 저는 그저 어이없을 뿐인데
그래도 둘이서 요즘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요즘도 동생의 발차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